센고쿠는 오랜 기간 해군을 이끌어갔던 해군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카이누에게 해군 원수직을 물려주고 감찰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피스의 해군 원수라고 하면 센고쿠가 떠오를 만큼 센고쿠는 해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센고쿠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대적 시대가 개막된 이후에 해군 원수로 복무했던 인물이기에 사실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해군 원수직을 맡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고쿠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해적에게 큰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절대적인 정의로 군림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며 정상결전에서도 흰수염 해적단을 대파하였기에 이는 센고쿠가 얼마나 대단한 해군 원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센고쿠에게 해군의 정점에 선 사나이는 역시 강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실제로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해군 원수가 되기 위하여 생사계를 펼친 적이 있기에 센고쿠는 위치상으로도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센고쿠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이며 매우 사기적인 열매를 먹은 인물인데요. 센고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대불로 흔히 부처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입니다. 최근 루피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센고쿠의 능력도 평가가 더불어 상승하였습니다. 아마도 센고쿠가 먹은 악마의 열매 역시 신을 모티브로 한 열매의 능력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센고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상결전에서 일부 능력이 드러났는데요. 센고쿠는 거대한 부처님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충격파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부처님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공중에서 날아다닐 정도의 기동성을 보여주었기에 부처님이 된 이후에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부처님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신체 능력이 증가하며 힘과 맷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려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졌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폐왕색 패기를 가질 수 있기에 원피스 세계관에서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강자들이 범람하는 해군에서조차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현재까지 센고쿠 단 한 명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심지어 해군 영웅 거프,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도 폐왕색 패기를 보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해군이 되면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꼴이기에 해군이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센고쿠만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폐왕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에 비례한다. 따로 단련하는 방법은 없어 라고 말하였기에 해군의 원수이자 거프의 라이벌인 센고쿠는 당연히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것은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센고쿠는 그 극소수에 들만한 인간이기에 당연히 폐왕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형태로도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훗날 센고쿠가 폐왕색 패기를 지닌 누군가와 충돌하면 폐왕색의 충돌을 연출하며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높은 경지로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로저는 항해를 하던 와중에 어느 섬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의 적단은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며 해군을 순식간에 초살내버렸고 로저는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날 잡으려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해군에서 로저를 상대할 수 있으며 로저를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인물은 거프와 센고쿠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의 라이벌로 익히 알려져 있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발언이나 로저가 센고쿠 역시 자신을 위협할 만한 강자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센고쿠 역시 해적왕에 준하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이 발언이 나온 이후로는 센고쿠 거품설이 쏙 들어갔으며 센고쿠 역시 흰수염 거프 로저와 맞먹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티치가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린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의 아들 에이스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동료의 죽음을 결코 용납하는 사나이가 아니었기에 에이스의 공개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린포드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센고쿠 역시 모든 정의의 힘을 집합시켜 흰수염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캐릭터는 정상결전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흰수염은 그라라라라 몇십 년 만에
오랜만이다 센고쿠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마르코는 흰수염에게 해군이 에이스의 처형을 앞당기려 한다는 소식을 입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그것 역시 함정일 거다. 센고쿠는 도청 따위를 당할 만큼 허술한 사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센고쿠 정도 되는 지략가라면 결코 도청을 당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센고쿠를 고평가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흰수염은 해군의 움직임을 살피며 센고쿠의 작전을 계속하여 읽으려고 하였으나 센고쿠는 아카이누를 이용하여 결국 지략으로는 흰수염에게 승리하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전투 센스나 지략면에서는 흰수염보다 센고쿠가 앞서간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센고쿠는 젊은 시절에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참고로 거프, 추루, 제파와 동기 사이입니다. 그렇게 센고쿠가 입대한 기수는 역대급 황금세대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센고쿠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젊은 시절부터 거프와 함께 콤비를 이루며 셀 수도 없이 많은 해적들을 잡아냈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때 센고쿠와 거프에게 잡혀들어간 해적들이 임펠다운 레벨 6에 우글우글거린다고 밝혀졌기에 거프와 센고쿠는 비교적 약한 해적들보다는 강한 해적을 위주로 잡아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들어간 대표적인 해적들로는 반디월드, 패트릭 레드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든 이후에는 금사자 시키, 더글라스 블릿을 잡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해군에 몸담기나 하였으나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천룡인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천룡인의 직속수하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하여 대장 진급을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공훈을 센고쿠에게 모조리 몰아주었습니다. 반면에 센고쿠는 대장 진급 기회가 오자마자 곧바로 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거프의 공훈을 일부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거프와 센고쿠의 대화를 살펴보면 거프가 반강제적으로 센고쿠에게 공훈을 몰아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프의 공훈 덕에 더 빨리 승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일부 독자들은 센고쿠가 대장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으며 거프가 욕심이 없는 탓에 해군 대장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거프가 해군 원수가 되고자 하였더라면 센고쿠는 해군 원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로저가 거프와 센고쿠를 동격으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이후 센고쿠 거품설은 거의 증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프가 해군 원수가 되고자 하였더라도 무력 원툴인 거프보다는 지략이 뛰어나고 비상한 센고쿠가 원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에 센고쿠 거품설은 조금은 억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원피스를 찾은 이후 세계의 운명을 확인한 이후 조이보이가 찾는 인물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기 위하여 해군에 자수하였고 로그타운에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키는 극대노하며 로저같이 강한 사나이가 해군 같은 약한 집단에 잡힐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키는 홀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갔고 마린포드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거프가 동시에 출동하였고 시키는 센고쿠 대장, 거프 중장, 로저가 해군에게 붙잡힐 리가 없잖아. 그리고 로저를 이스트블루에서 죽인 건 그놈에 대한 모욕이잖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코트를 벗어던진 이후 시키와 맞붙게 되었고 시키는 반나절을 버티며 마린포드를 반파시킨 이후 결국 거프와 센고쿠에게 제압당한 뒤 대감옥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거프와 센고쿠가 없었더라면 해군은 고작 한 명에게 본부가 괴멸될 뻔한 위기에 처했기에 거프와 센고쿠가 해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난입하였고 루키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하며 처형대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결국 거프마저 무너뜨리자 거프가 고의로 주먹을 거두었다는 것을 눈치챈 센고쿠는 이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의 마음을 헤아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침내 처형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바로 옆에 있었으나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에이스를 구하려고 하였고 더 이상 루피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센고쿠는 형제 두 명 다 내 손으로 처형할 뿐 이라고 말한 뒤 부처님으로 변신하여 루피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센고쿠의 충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센고쿠의 공격의 여파로 처형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틈을 타 겔기노의 도움을 받아 에이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이 당시에는 무능의 극치라고 평가받았으며 센고 품설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군 원수나 되는 인물이
고작 루키 한 명의 진격을 막지 못하며 전쟁의 원흉이 된 에이스를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 센고쿠가 자신의 친구 거프의 손자를 차마 죽일 수는 없었기에 고의로 루피와 에이스를 놔주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루피를 고의로 놔준 것, 루피를 진짜 잡지 못한 것 두 개 다 해군 원수로서는 오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끈질긴 추격 끝에 처형대에 탈출한 루피와 에이스의 앞에 나타났고 흰수염을 들먹이며 에이스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며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간단히 제압한 이후 빈틈을 허용한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루피를 구해주었고 루피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거프 역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앞두고도 냉정함을 유지하던 거프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매우 분노한 모습을 보이며 아카이누를 향해 걸어갔고 그 누구도 거프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센고쿠가 달려와 거프의 얼굴을 땅에 쳐박아 버렸고 거프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날 그렇게 짓누르고 있어라 센고쿠, 아니면 난 사카즈키 저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보면 센고쿠가 사실상 거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센고쿠가 없었더라면 해군의 내부 분열을 막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치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임펠다운을 턴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빈사 상태의 흰수염을 막타치는데 성공하였고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를 얻자마자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였고 자신의 힘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린포드라도 가라앉히고 갈까? 라고 소리치자 센고쿠가 날아와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충격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호소하며 날아갔고 센고쿠는 요새라면 또다시 세우면 된다. 허나 이곳은 거의 세계 중심에 위치하는 마린포드, 악당들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인이라는 이름의 정의는 멸망치 않는다. 경망스레 이곳을 가라앉히겠다는 말 따윈 입에 담지 마라. 풋내기가 라고 말하며 해군 원수다운 포스와 기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역시 해군의 정상에 선 사나이 라고 말하며 센고쿠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티치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합을 주고받았고 대등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후 샹크스가 난입하며 둘의 대결은 일단락되었고 센고쿠는 샹크스에게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양도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샹크스는 센고쿠가 비록 적이지만 존경해야 마땅한 사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도플라밍고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으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카이도우는 도플라밍고가 사라진다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진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수와 잭에게 도플라밍고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잭은 곧바로 군함을 이끌고 도플라밍고를 호송하는 해군선을 급습합니다. 하지만 대참모츠루, 해군대장 후지토라, 그리고 전 해군원수 센고쿠가 함께 도플라밍고를 호송하고 있던 터라 잭은 매우 짧은 시간에 제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잭은 정신 차린 이후 중상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플라밍고 탈환 작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잭이 강하긴 하나 사왕 최고 간부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받는데 어떻게 두 명의 전설과 현역 해군대장을 상대하냐고 말하며 카이도우가 잭을 죽이기 위하여 도플라밍고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할 만큼 당시 잭이 상대했던 인물들은 강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거프는 역대 해군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쌓아온 업적도 가장 화려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현재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해군들이 거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전해질 만큼 거프는 해군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거프는 실력으로는 진작에 해군대장이 될 수 있었으며 마음만 먹었더라면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지만 해군대장이 되면 천룡인의 직속수하가 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진급을 거부했고 해군 중장에 오른 이후에는 더 이상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중장 신분임에도 대장들을 자신의 부하 다루듯이 다뤘으며 원수인 센고쿠와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보통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기에 거프가 나이가 많거나 짬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거프만큼은 이 규칙에서 예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센고쿠뿐만 아니라 전 해군 원수 콩 앞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철룡인이나 오로성이 오더라도 거프가 굽신거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거프는 마리조아의 입구에서 철룡인을 험담하였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프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드래곤, 거프의 손자가 온갖 사건을 몰고 다니는 루피, 거프의 양아들이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임에도 거프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센고쿠가 거프가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탓에 상부에서도 이를 못 본 척 해주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해군 내에서 거프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거프의 대표적인 이명은 해군 영웅이지만 거프는 주먹이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가 주먹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거프의 전투 스타일이 정통 무투파인 점과 거프의 주먹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까지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은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해적왕 로저는 에이스라는 명검을 사용하며 로저 이전 최강 해적 록스도 검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은 모라쿠모 기리를 사용하며 빅맘은 나폴레옹, 카이도우는 거대한 방망이, 샹크스는 그리폰, 미호크는 흑도요루, 오뎅은 엠마, 시키는 오토와 코가라시, 레일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강자들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센고쿠와 3대장도 순수하게 주먹으로만은 싸우지 않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만큼은 순수하게 주먹으로 싸우며 능력자의 실체를 잡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무장색 패기 정도를 제외하면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만을 베이스로 전투합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그야말로 주먹이라는 이명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프는 강자들 중 유일하게 주먹을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사랑이 담긴 주먹은 막을 길이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이 강한 비결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를 꼽으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저, 흰수염, 거프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최근 조이보이와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며 이들을 세계관 최강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으나 아직 이모와 조이보이는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기에 그래도 아직은 거프, 흰수염, 로저가 세계관 최강자에 더 잘 어울립니다. 거프, 로저, 흰수염은 서로 라이벌이라고 불리며 수차례 승부를 겨뤘지만 제대로 된 승부가 결정난 적이 없으며 누군가가 앞서 나간 듯한 묘사도 없었기에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흔히 해적왕급 강자라고 불리며 사왕이나 해군 대장보다도 확실히 더 강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해적 사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아냈으며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거프는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인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였으며 로저가 사망한 이후 해적왕이라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 앞에서 군림하며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렇기에 거프, 로저, 흰수염은 원피스 세계관의 진정한 최강자라고 볼 수 있으며 해적왕의 라이벌이었던 거프는 이견없는 세계관 최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며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면 전투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세계관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참고로 거프를 제외하고 악마의 열매 없이 세계관 정상에 선 인물은 로저, 레일리, 샹크스, 미호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폐왕색 패기의 유무는 전투력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폐왕색을 휘감거나 방출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폐왕색 패기는 강자들의 상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폐왕색 패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정상에 섰습니다. 참고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계관 최강자급 강자는 미호크와 해군 대장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폐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모두 없는 세계관 정상급 강자는 거프와 미호크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거프와 비교하면 명백히 전투력이 아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상위권에서 차이를 벌리는 것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크게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밝혀졌기에 거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며, 폐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 해적왕 로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것은 거프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프는 앞서 서술한 대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 못했으며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도 않은 인물이기에 주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합니다. 그리고 거프의 무장색 패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역대로 보더라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무장색 패기만 놓고 보면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이 정도의 아픔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갓벨리 전투를 떠올렸으며, 그때 거프가 카이도우에게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이후 주먹을 뻗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돈칭자오와의 싸움에서도 무장색 강화를 사용하여 돈칭자오를 원컵냈으며, 갓벨리 전투에서도 무장색 패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로저와 겨뤘을 때도 거프는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했을 텐데,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로저와 호각으로 겨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프의 무장색 패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프보다 무장색 패기를 잘 사용하는 인물은 없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그나마 거프와 비슷한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영구 흑도를 만들어낸 미호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거프는 초등학생도 채 안되는 나이에 이미 호랑이를 제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태생부터 강한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22살 때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센고쿠 추루와는 입대 동기였습니다. 거프는 젊은 시절 해병에 입대하자마자 센고쿠와 함께 해군의 쌍벽으로 불리며 맹활약을 하였고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승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과거 사쿠야쿠가 이끌어가는 구사해적단을 추적하기도 하였으며 센고쿠와 함께 무수히 많은 해적들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이때 반디월드와 패트릭 레드필드 등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서는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해적들이 거프의 함선이 나타나면 곧바로 저항을 포기하고 제발 거프와 만나기 전에 그냥 감옥에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선장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둔 이후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며 세계의 왕이 되려고 하였고, 급기야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무수히 많은 섬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록스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고, 결국 세계 정부에서는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켜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시 해군에서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운 거프를 갓벨리로 파견시켰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해적 로저와 힘을 합쳐 록스 해적단과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프를 필두로 한 연합군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선장인 록스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해군이 해적의 손을 잡고 해적을 괴멸시켰다는 사실이 퍼지게 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저가 참전했다는 기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록스 해적단의 모든 기록은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 당시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로 거프의 업적을 저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프가 갓벨리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황상 록스를 잡아낸 것이 거프가 확실해 보이기에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거프를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돈칭자오는 과거 잘나갔던 해적이었으며 거프의 라이벌로도 불렸던 해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당연히 돈칭자오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돈칭자오를 참교육시키기 위하여 산을 부숴가면서 맹훈련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프와 돈칭자오는 대결하게 되었고, 거프는 칭자오, 이번에야말로 니놈의 머리를 뭉개주겠다 라고 말하며 돈칭자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돈칭자오의 뾰족한 머리와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거프는 돈칭자오와의 힘싸움에서 승리한 뒤 돈칭자오의 뾰족한 머리를 뭉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거프급의 강자에게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은 실망스러운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돈칭자오는 현상금이 고작 5억 4,200만 베리밖에 안되는 인물입니다.
인물이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과 비교하여도 확실히 더 약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돈칭자오 같은 약자를 잡기 위하여 산을 부숴가며 훈련한 것 자체가 망신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거프가 누구와 싸우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면 돈칭자오를 잡기 위해 훈련을 한 부분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프는 돈칭자오를 결과적으로 원콤 내버리며 자신과 돈칭자오의 격차를 확실히 보여주었기에 거프가 훈련을 한 이유는 세간의 돈칭자오의 소문이 과장되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시키는 로저와 함께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로저가 이를 거부하며 충돌하였고 결국 로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얼마 후 로저가 해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로저가 해군같이 약간 집단에게 잡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로저가 모든 바다 중에서 가장 약한 바다인 이스트블루에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왜인지 모르게 분노한 시키는 홀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키는 마린포드에서 난동을 피우며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였고 결국 거프와 센고쿠가 나서 시키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에게 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 녀석과는 동시대를 살아왔다. 있으면 데려와라. 죽일 거면 내 손으로 죽여주지 라고 말했고 거프와 센고쿠는 해군이 직접 평화의 상징인 이스트블루에서 로저를 처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해적왕 로저의 전설이 가장 약한 바다에서 끝난다고? 그건 놈에 대한 모욕이잖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에게 덤벼들었고 거프와 센고쿠는 정의 코트를 벗어던지며 시키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키는 반나절간 저항한 끝에 거프와 센고쿠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거프는 작중 초반 모건 대령을 호송하기 위해 직접 등판하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고작 모건 대령을 호송하는데 해군 영웅 거프가 직접 출동한 것은 조금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거프의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올라갔습니다. 거프는 모건을 호송하기 위해 쉘드타운에 온 이후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기에 모건을 앞에 두고 잠에 들어버렸고 모건은 도끼를 사용하여 거프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냐 저게 기습인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습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대포를 쉽게 쪼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 헤르메퍼와 연이 닿게 되었고 이들을 사랑의 주먹으로 가볍게 제압한 이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루피는 워터7에서 세계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렸고 결국 세계정부에서는 거프를 파견하여 루피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까지 같이 출동했기에 세계정부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루피가 아니었다면 사왕 해적단을 제외한 그 어떠한 해적단일지라도 거프와 아오키지에게 승리할 수는 없었기에 만약 루피가 거프의 손자가 아니었다면 곧바로 원피스가 왕될 뻔하였습니다. 거프는 워터7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난 이후 곧바로 루피에게 딱밤을 먹여버렸고 고무인간인 루피조차도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일당을 잡는 신용을 하였고 결국 루피는 거프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넌 내 손자니까 여기서 잡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했고 전보벌레를 통해 이 말을 들은 센고쿠는 격노하며 당장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하는 수 없이 복귀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손자니까 이라고 말하니 그렇죠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적반하장으로 개기는 거냐 바보키지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아오키지는 대장이고 거프는 중장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냥 가기엔 조금 아쉬우니 써니오에다가 맨손으로 대포를 날려대기 시작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아슬아슬하게 대포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루피가 거프를 도발하였고 분노한 거프는 루피 내 아들의 아들 주제에 라고 말하며 매우 거대한 포탄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쿠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프는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인물이며 어쩌면 해군대장보다도 더 중요한 전력이었기에 해군으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붙잡힌 인물이 거프의 손자나 다름없는 에이스였기에 그 누구에게도 거프에게 나서라고 말하진 않았고 오히려 거프가 돌발 행동만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도 해군이었으며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에 위기 상황 때마다 해군으로서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한 뒤 해군대장들과 칠무에 맞아 제쳐버리고 에이스가 붙잡혀있는 처용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키자루도
저건 좀 위험할지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공중에 튀어올라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마르코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방어력만큼은 작중에서 최강인 마르코도 어느정도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 마르코가 붕대를 감은 이유는 거프에게 맞은 일격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가 나타나자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은 술렁거렸으며 전설의 해병 거프가 나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그냥 늙은 해병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수하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었지만, 흰수염 역시 거프가 움직이자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 당시 갑자기 난입하여 종횡무진한 활약을 하였고, 징베, 크로코다일, 마르코, 이나즈마, 이완코브 등의 도움을 받고 결국 에이스가 붙잡혀 있는 처형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날아왔고, 거프는 루피를 막아서며 여길 지나가려면 날 죽이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처형대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비켜줘 할아버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거프는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난다. 난 봐주지 않겠다. 루피 너를 적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뻗었고, 루피도 결국 거프에게 주먹을 뻗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에게 주먹이 닿으려던 찰나에 어린 시절 에이스와 루피를 떠올리게 되었고, 차마 루피에게 주먹을 뻗을 순 없었기에 결국 주먹을 거두었고, 루피에게 펀치를 허용한 이후 처형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센고쿠는 이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를 막지 않은 것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끈질기게 에이스와 루피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을 들먹이며 에이스를 도발하였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에이스는 멈춰서며 아카이누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매우 쉽게 제압한 뒤 곧바로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몸을 던져 루피를 구해주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명구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거프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거프는 아카이누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프를 막을 수 없었고, 거프는 아카이누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센고쿠가 나타나 거프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무슨 짓을 할 셈이냐 거프 라고 말했고, 거프는 날 그렇게 누르고 있어라 센고쿠, 아니면 난 사카즈키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만약 저 당시 거프와 아카이누가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지에 대하여도 많이 이야기하며, 현재는 거프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카이누가 지쳐있다는 점, 아카이누가 늙고 병든 흰수염이랑 호각이었다는 점, 거프가 기습을 한다면 더 유리한 환경에서 대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거프는 극장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악인들을 직접 임펠다운에 호송한 장본인인데요. 거프는 스트롱월드의 보스인 시키를 센고쿠와 함께 제압하여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게임 시리즈의 보스인 패트릭 레드필드 역시 과거 거프와 센고쿠에게 잡혀서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피스 스탬피드의 보스인 더글라스 블릿 역시 거프에게 잡혔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사실상 극장판 킬러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스들을 잡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역시 과거 거프가 극장판의 보스를 직접 잡아서 임펠다운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이 없는 것을 보면 독자들 사이에서도 거프는 매우 신뢰받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거프의 라이벌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거프와는 몇 차례 목숨을 건 혈투를 하였습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병들을 참교육한 이후 날 잡으려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 자신의 적수는 거프와 센고쿠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저는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거프에게 자신의 아이 에이스를 맡기며 나는 너를 동료만큼이나 신뢰한다. 너 하나는 몇 차례나 서로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잖냐. 태어날 아이에겐 죄가 없다. 그렇지 않나 거프? 아이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거프가 자신과 호각으로 결혼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도 로저는 거프를 자신의 동료만큼이나마 신뢰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